네, 안녕하세요. 저는 IB 사이콜러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수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IB 사이콜러지 그 안에서 Biological Level of Analysis 그 안에서 Neurotransmitters and Behavior라는 것에 대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is biological level of analysis? Biological level of analysis is approaching psychology relating to human biology. 심리학을 접근할 때 사람의 인체, 사람의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심리를 연관지어서 공부하는 부분이 Biological Level of Analysi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몸 안에 존재하는 Neurotransmitter,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이죠. 그리고 호르몬, Localization of Brain Theory 이 등등이 있습니다. 네, 밑에를 보시면 지금 뇌의 사진이 있는데요. 뇌 사진 안에서도 뇌의 색깔별로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Localization of Brain을 제가 살짝 가져온 것인데 뇌의 다른 파트들이 각각 파트들이 본인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각 특별한 물질들이 우리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부분이 Biological Level of Analysis입니다. How do we communicate our understanding in IB psychology?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은 MBTI 성격 테스트도 유행하고 옛날에는 혈액형 심리 테스트 등이 유행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격 심리 테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이해했다는 걸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은 수학, 케미스트리처럼 시험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IB 사이콜러지 안에서는 에세이를 씀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서술합니다. IB 사이콜러지는 대부분 에세이에 대한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는 Short Answer Question, SAQ, 그리고 Long Answer Question, LAQ를 아주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SAQ는 선생님 단어를 몇 자 정도 적어야 하고 LAQ는 단어를 몇 자 정도 적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높은 점수 마크 밴드 친구들을 보면은 워드 카운트로 적었을 때 SAQ는 400에서 600자 정도, LAQ는 1500에서 1900자 정도를 적었으면 내가 적당한 양을 잘 적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SAQ 이그젬플을 함께 써볼 건데요. SAQ, 에세이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Q, Short Answer Question을 에세이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심리 에세이는 기존 영어 에세이나 다른 에세이와는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이 오거니제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면 효과적인지 훑어보고 가는 게 좋겠죠? 네, SAQ에서는 이제 바로 에세이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세이 인트로덕션에서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explain key concepts and terms 그리고 thesis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가 에세이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꼭 설명해야 하는 key terms랑 concept, 뭐 theory, 아까 뉴로트랜스미터에 관한 거면은 뉴로트랜스미터가 뭐 하는 아이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꼭 적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thesis statement는 introduction의 맨 마지막에 내가 쓰는 이 에세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설명하는 한 줄 요약이 있으면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영어 에세이에서 보면은 앞에 아주 굉장한 훅을 써야 하고 그래야 이제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요. 심리 에세이는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에세이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디테일 외에 다른 것들을 적어주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냥 바로 straightforward하게 키 컨셉트랑 term이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인트로를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바디 패러그래프 1으로 넘어가는데 바디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은 스터디들입니다. 스터디들이라고 하면은 옛날 심리학자들이 이미 해두었던 실험들, 케이스 스터디, observation 스터디 이러한 옛날 자료들을 우리가 증거 자료로 쓰는 겁니다. 우리 에세이 퀘스천을 answer 하는데 증거 자료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터디들에 대해서 쓰는데 스터디 안에서 꼭 써줘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첫 번째 스터디 타이틀, 그리고 스터디의 aim, process, result.
제가 지금 aim, process, result를 같은 선상에 써두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꼭 어떤 스터디를 쓰던 간에 aim, process, result를 꼭 써줘야 해요. aim이라고 하면은 이 스터디의 목적, 왜 스터디를 진행했는가, 무엇을 실험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 이걸 진행했는지를 써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process, 이 스터디의 과정,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스터디가 실험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observation 스터디였는지, 어떤 방식을 써서 진행됐는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결과, result 부분을 써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implication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줄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치겠습니다. 안 이쁘지만. implication은 무엇을 하는 부분이냐면 connection between the study result and the prompt. 이 스터디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가 쓰는 프롬프트와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스터디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스터디는 내가 쓰는 글에 증거 자료로 쓰인다고. 그럼 이 증거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뒷받쳐주는지를 잘 설명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body paragraph 2. 이 부분 제가 지금 parenthesis를 쳐놨어요. 가로를 쳐놨는데 이 이유는 SAQ 안에서는 이 부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쓰면 괜찮고 안 써도 나쁜 영향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IB 사이콜로지를 가르치는 국제학교 선생님들 안에서 이거를 쓰면 좋아하는 분들이랑 안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갈려요.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 부분 쓰는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실제 IB 시험장에서 이 부분을 써줬을 때 부가적으로 좀 더 똑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추천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선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study evaluation이란 걸 합니다. study의 strengths and limitations. 이 스터디 안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이 스터디의 어떤 부분이 안 좋았는지를 우리가 evaluate 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LAQ에서는 꼭 해야 돼요. LAQ에서는 항상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SAQ는 아까 봤듯이 word count가 훨씬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해줘도 나쁜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clusion. conclusion에서는 우리가 여느 에세이에서 하는 것처럼 summing up. 이 에세이에서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설명했고 이게 이렇대 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further suggestion.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잘해주면 이제 이 학생이 똑똑하구나, 이 에세이를 되게 잘 이해하는 학생이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인데요. further suggestio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심리학 스터디의 evaluation을 했었죠. 제가 지금 예시를 드는 건데 만약에 스터디가 limitation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아니면은 이 단점이 이러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한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말을 conclusion에 써주면은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SAQ가 intro, body, body 2, conclusion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반적인 SAQ의 아웃라인이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었다면 앞에 부분을 다시 듣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Using one example, explain effects of neurotransmission on human behavior 라는 SAQ 프롬프트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프롬프트를 받았는데 여기서 토막토막 보자면은 using one example, 하나의 스페시픽한 example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explain effects of neurotransmission, 이 neurotransmission, 이 긴 단어, 이게 사람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의 example을 들어서 설명하라 라는 프롬프트인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SAQ를 같이 짚어보기 전에 neurotransmission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eurotransmission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neurotransmitter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neurotransmitter가 무엇이냐? neurotransmitter는
A chemical messenger that allows communication between nerve cells by traveling from presynaptic neuron through synapses to postsynaptic neuron. 길어요. 말이 어려워요. 이해가 한 번에 안 갈 수 있어요. 압니다. 근데 이 긴 부분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뉴로트랜스미터가 케미컬 메신저다. 이게 케미컬 메신저다. 뭘 하는 케미컬 메신저다 하면은 it transmits information from one neuron to another. 지금 줄친 이 두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뉴런은 무엇이냐? 뉴런은 이제 우리 뇌 안에 떠다니는 셀들, 신경세포 물질들입니다.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한 뉴런에서부터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케미컬 메신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urotransmission은 released neurotransmitter from neuron travels from presynaptic neuron through synapses to postsynaptic neuron. 네, 제가 지금 밑에 다이아그램을 가져왔는데 이게 뉴런들이에요. 한 뉴런의 끝, 그리고 그 다른 뉴런의 시작이에요. 저희가 아까 전에 뉴런에서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뉴런의 끝, 이 부분을 presynaptic neuron. 이 부분을 presynaptic neuron이라고 부릅니다. 이 pre라는 라틴어 수거가 past라는 뜻이죠. 과거. 그래서 이게 이전의 뉴런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postsynaptic neuron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post는 또 라틴 어원에서 미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뉴런에서 미래의 뉴런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이아그램 안에서 이제 여기 이 동그라미들이 여기 있어요. 이 동글동글동그라미들이 이전의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동그란 물질들이 바로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우리 설명을 보면은 release neurotransmitter from neuron. 뉴런에서부터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나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화학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바이올로지 안에서는 더 많이 배우는데 우리 사이콜로지 이 프롬프트 안에서 우리가 설명해줘야 하는 부분은 뉴런 안에서 뉴로트랜스미터가 release 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얘네가 이 가운데 구간을 지나는데 이 가운데 구간의 이름이 시냅스예요. 시냅시스. 그냥 이름이 시냅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도를 지나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이 리셉터에 이렇게 바인드 할 수 있어요. 포스시냅틱 뉴런의 리셉터에 바인드 합니다. 이렇게 바인드가 되면은 뉴로트랜스미터가 이전 것에서 넘어와서 붙어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시냅스를 통해서 포스트시냅틱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 과정이 바로 뉴로트랜스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은 뉴로트랜스미터는 chemical messenger that transmit information from one neuron to another.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뉴로트랜스미션은 뉴로트랜스미터가 어떻게 정보를 뉴런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뉴로트랜스미션이 우리 안에서 왜 중요하느냐? 뉴로트랜스미터가 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인포메이션 안에서는 사람의 생각, thoughts, feelings, 감정, actions, 행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o by neurotransmission, it allows human to produce thoughts, feelings, and actions. 이렇게 심리적으로 뉴로트랜스미션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transfer of appropriate amount of neurotransmitter enables human to exhibit normal behavior. 적당량의 뉴로트랜스미터가 뉴런에서 전달이 되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보면은 using one example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의 specific example을 써줘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설명을 할 example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그래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행복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게 맞습니다. 도파민 is a neurotransmitter that is responsible for mental well-being of a human. 그렇기 때문에 if the body has suitable amount of dopamine, appropriate amount of dopamine, a person will feel positive emotions like happiness.
몸 안에, 사람의 체내 안에 적당량의 도파민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감정, 행복과 같은 감정들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if unsuitable level of dopamine is in our body, then it can relate to abnormal human behavior. 만약에 도파민이 우리 몸속에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적당하지 않은 양의 도파민이 있다면은 우리 몸속에서 반응을 보여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with that in mind, 우리가 여태까지 같이 배운 뉴로트랜스미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해서 SAQ를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roduction. 우리가 아까 introduction에서 뭘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했냐면 explain key concepts and terms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 프롬프트 안에서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하는 key concept랑 term은 바로 neurotransmitter가 뭔지, 그리고 neurotransmission이 뭔지, 그리고 specific neurotransmitter that we'll talk about, 도파민이 뭔지, 아래와 같은 것들을 꼭 인트로 안에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다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with that in mind, we'll write thesis. thesis는 우리가 이제 이 에세이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설명해주는 한 줄 요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example thesis가 뭐가 될 수 있냐면 With that said, this essay will explain effects of neurotransmission on human behavior through investigating dopamine.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 프롬프트에서 인용을 해왔는데 이게 좋아요. 이러면은 틀릴 일이 없으니까 괜히 휘황찬란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프롬프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이 프롬프트를 무엇을 사용해서 답할 거야 라고 thesis 적어주는 게 아주 안전하게 내가 뭘 할 건지 전달하는데 아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인트로가 끝난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body paragraph 1으로 넘어갈 건데 body paragraph 1에서는 스터디를 쓸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이제 도파민에 관련된 특정 스터디를 증거 자료로 쓰겠죠. 이 스터디는 제가 오늘 가져온 스터디는 바로 study by Hietala et al.이에요. 히에탈라라는 리서처가 한 스터디인 건데 이 et al.이라는 뜻은 뒤에 히에탈라와 아이들, 히에탈라와 그 외 다른 저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 스터디의 aim, 이 스터디의 목적은 뭐였냐면 It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eurotransmitter dopamine in human behavior. 아주 straightforward 하죠? 이 스터디의 프로세스가 무엇이었느냐? The researchers measured amount of fluorodopa, a combination of dopamine and radioactive compound, among 7 schizophrenic patients and 8 healthy people using PET scanning technology. 히에탈라랑 다른 리서처분들이 플루로도파라는 substance를 measure했어요. 플루로도파. 왜냐면 우리가 도파민이 체내에 얼만큼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너 도파민 지수 몇이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아는 사람은 바로 없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과 radioactive substance가 섞인 플루로도파라는 거를 PET 스캐닝 테크놀로지를 사용해가지고 사람 안에 도파민이 얼마나 있는지 수치를 측정한 거예요. 그리고 측정한 사람들은 7명은 스키소프레니아라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8명은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결과가 어땠느냐? The result is that the amount of fluorodopa was much higher in schizophrenic patients than healthy normal people. 이 플루로도파의 함량이 스키조프레니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리서처들이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운 스터디에 대한 implication이 어떻게 될까요? Implication.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result is that inappropriate amount of dopamine can be related to abnormal human behavior, such as having schizophrenia. 이 결과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은 많은 양의 도파민이 스키소프레니아와 같은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거는 도파민, 뉴로트랜스미터가 사람 휴먼 비헤이비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스터디인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바디 패러그래프 2인데요. 그럼 지금 이 스터디 바이 히에탈라 et al.의 장점과 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의 예시로는 일단 단점. The study lacked ecological validity from laboratory environment. 이 스터디 안에서
히에탈라랑 사람들이 실험실 안에서 사람들의 플루오로 도파의 양을 PET 스캐닝 테크놀로지로 확인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파민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친환경적인 그런 생활적인 환경 범위 안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cological validity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장점은 무엇이 있냐면 The study was able to establish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from controlled lab environment.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은 independent variable 그리고 dependent variable이 있죠. 그러면은 이 IV, 이 변인들이 어떻게 dependent variable에 영향을 미치는지 원인과 결과를 그래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방식을 써가지고 Study by 히에탈라에랄은 어느 정도 이 원인과 결과, 뉴로트랜스미터가 사람의 behavior에 영향을 미친다는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을 establish 할 수 있다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onclusion, summing up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ming up을 하면은 우리가 the functioning of neurotransmitter has a high correlation with human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stud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로트랜스미터가 어느 정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똑똑해 보일 수 있는 further suggestion을 같이 함께 봐보자면은 자, 뉴로트랜스미터가 그래 얘가 사람의 human behavior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뉴로트랜스미터만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일까요? 아니죠. Neurotransmitter cannot be the single factor for irregular human behavior. Regarding only biological factor is reductionist. 이 reductionist라는 말은 하나의 바이올로지컬 요인 하나만을 너무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하나의 결과를 치우쳤다라는 거를 말하면은 reductionist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줍니다. Neurotransmission 말고도 other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surroundings and past traumas of people can also contribute to abnormal human behavior. 사람들의 환경 요인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human behavior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면은 굉장히 똑똑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제 뉴로트랜스미터에 관련된 것 말고도 past trauma 아니면 environment에 관련된 실험들도 human behavior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콘클루션을 써주면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SAQ를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SAQ 이그젬플, 뉴로트랜스미터와 비헤이비어에 관련된 이그젬플을 같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SAQ와 LAQ를 굉장히 많이 써보게 될 것인데 SAQ 아웃라인이 좋은 참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